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는 한 4% 가까이 빠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히려 빠졌죠. 재료가 소멸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도 끝났고 빅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은요, 최근에 차트 일봉입니다. 한번 크게 흔들었죠. 밑으로 한번 쭉 뺐다가 고를 한번 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기사화가 됐었는데 개인들 물량만 털렸다 그럽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 물량이 많이 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수급상황 먼저 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 매수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도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4가지 단계로 매수가 진행되는데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입니다. 1단계 매수입니다. 물량을 급하게 사는 이유가 없죠. 떨어지는 매물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급락의 원인이 됐던 거 바로 이겁니다.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전 관련,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이 신용이나 담보대출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커집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 담보 부족이 발생하거나 반대 매매 나갑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가죠. 바로 그런 물량이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두산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대차는 많이 줄었지만 워낙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고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대차 잔고가 슬슬 늘어납니다. 대차가 공매도였다가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두산은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1단계에서 2단계, 아직 1단계 머물러 있습니다. 2단계로 가는 중이에요.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세 번째, 공매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한번 흔들었습니다. 급락이 나왔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세력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 이런 걸 먼저 포착해야 됩니다. 최근 이슈들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입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번 급락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빅테크와 SMR 협력을 하겠다, 아마존 얘기인데요. 왜 빅테크와 SMR 협력을 할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데이터 센터죠. 웬만한 중소지만큼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이게 2030년 되면 전세계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 전체보다 2배 가까이 전력을 먹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데 전력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력기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돼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SMR입니다. 왜? SMR이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SMR을 보시면은요,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거, 이 장점 때문에 북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 SMR을 짓는 거죠. 방사능 리스크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강하고 건설 비용이 작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AI 관련 기업들은 확실한 전력원으로 SMR을 선택했습니다. 두산과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이미 20년 전에 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원전에 친화적인 사람인데 빌 게이츠는 이미 20년 전에 SMR에 베팅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되면 전력이 모자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SMR이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 쪽으로 돈이 몰렸다는 거.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세웠죠. 9천억을 유치했고 울트만이 오클로에 6천억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도 SMR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실한 전력원.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가서 원전을 지어달라. 이번에 구체적인 얘기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전계의 TSMC라 그럽니다. 미국은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두산은 만들기를 잘 만들죠. 그래서 같이 협력하겠다. 이번에도 그런 관련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미국의 원전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원전 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예전에 원전을 300기를 짓겠다. 25년 동안.
바로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두산이 한수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인트 벤처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그보다 또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유동성 문제입니다. 두산이 돈이 부족해요. 가스터빈이나 원전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밖에 지분 담보로 2조 가까이 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예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수면 아래 있지만 터지는 순간 주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재무 리스크. 먼저 두산, 빅테크와의 협업, 아마존, SMR, 원전의 가장 확실한 전력원이죠. 원전이.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이미 투자했었죠. 20년 전에 SMR에 베팅했고 테라파워도 세웠습니다.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그랬는데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 문제. 수주는 터지고 있는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복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수주도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유동성, 시설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재무 리스크가 부각되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은 살짝 보합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레버리지, 신용이나 담보대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상반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ETF입니다. 원전 ETF. 여기 편입된 종목들도 당연히 손절매가 나갑니다. 일정 구간을 지나게 되면 상당히 매물상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ETF가.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이 주봉 보시면은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2만원짜리가 7만원대까지 350%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왔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 번째, 공매도했다가 숏커버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물론 ETF 설정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공매도 스키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급등 급락합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요, 재작년에 주가가 급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해버리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환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케줄을 바꿨어요. 시장가로 샀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두산도 이번에 공매도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급락이 나왔던 거, 이 긴 꼬리를 달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이 긴 꼬리는 여러분 먼저 개인들의 신용, 담보대출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공매도였다가 스퀴즈에서 따라잡았는데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다시 밑으로 뺐습니다. 다시 공매도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특히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털렸고,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요, 밑에서 한번 하향 매집을 했는데 시도가 나왔죠. 여기 더블 정도 올랐는데 다시 뺐다가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죠. 매집 기간이 깁니다. 4년의 매집 기간 동안 7배, 8배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주봉에도 나타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350% 이상 올랐습니다. 당연히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올라가면서 큰 조정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잠깐 박스 구간이었죠. 이때 이것 빼고는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거는 반대로 역으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두산 에어비리티, 여러분 주식이 올라갈 때 먼저 이슈가 터지죠. K원전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고 신용과 담보대출 매물, 공매도까지 개입이 됐어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중요해집니다. 개인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죠. 공포하고 포모. 쫓아가 사겠다는 거죠. 쫓아가 팔고, 피어의 국면에서 사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때 팝니다. 이런 거죠. 바로 포모의 국면에서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은 쫓아가 삽니다. 바로 이거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털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포착해야 돼요. 세력들,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 손들이든
이거를 미리 포착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두산 LFT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0-3158-8575 두산하고 알러버니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준비해놨습니다. 두산 관련 속보라든지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를 승인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두 개 무조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두산이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잖아요. 문자 신호로 타점을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박 대표가 예전에 문자 신호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LSLT라는 종목이었는데 형식은 이런 형식을 갖출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두산을 이렇게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배너 있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텔레그램 방, 종목 리포트까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시장에 서서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죠.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조박원보다는 여러분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IT나 바이오나 중소형주, 대출이나 부채 비중이 큰 종목들. IT나 바이오는 R&D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이나 채권 발행, 유상증자가 많죠. 당연히 금리가 부담이 됩니다. 금융비용이 부담이 되는 기업들 주식이 갑니다. 관련 종목들 박 대표가 이미 서머리에서 준비해놨습니다. 금리나 수혜주 총정리 리포트입니다. 금리나 관련 핵심 종목들을 분석했고요. 특히 4번에 탑픽 1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 대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조방어는 이제 완전히 한물 갔다가 보긴 힘든데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7월달부터 기관 내역인 이미 물량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하고 덜 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9월달에 연준에서 금리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탑픽 10종목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산 것 중에 조방어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걸 샀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 수혜주들입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든 인맥,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이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탑픽 10종목 엑기스만 뽑아놨습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보내드리고요. 따로 이 레포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3158-8575 금리라고 보내주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10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금리, 수혜주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산 관련 먼저 두산하고 알려 보내시면 리포트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이 스팸 문자 핸드폰에 걸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리포트 같은 거 금리 리포트 같은 거 보내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횡보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는 뭐냐면요. 시세의 균열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한쪽으로 균형이 급하게 기울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길게 봤을 땐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반등하게 되면은 매도하겠다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좀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봉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에 올라올 때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이나 담보대출 물량이 확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개입이 된 거죠. 수급이 꼬였습니다. 과연 세력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하는 분석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신호로 두산에 관련해서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두산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사야 될지. 물론 조선, 방산, 원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같은 드라마틱한 시세는 나오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미 기관 애우기는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른 섹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업종별 섹터별 인하 영향 분석과 최대 수혜 업종 섹터 분석, 탑픽 10종목까지 IT, 바이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픽업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IT, 바이오, R&D 투자가 많고 금융비용 부담이 큰 종목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AI나 반도체 이런 쪽이겠죠. 관련 종목들 탑픽 10종목은 여러분 개인들이 찾기 힘든 종목들입니다. 매매 타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금리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미리 확인하시고 미리 선침해하셔야 돼요. 금리는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다. 과연 이게 수혜를 볼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여러분 적기입니다. 모두가 금리가 내릴 거라 생각하고 베팅에 들어갈 때는요, 이미 먼저 들어갔던 스마트 머니들은 챙기고 나옵니다. 여러분 스마트 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발 먼저 움직이면 초과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리 관련 리포트,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요. 금리 관련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선침해 두셔야 돼요. 늦습니다. 한 발 늦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물립니다.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산이 오늘도 글쎄 어제 빠지고 좀 반등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요 9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동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는 한 3, 4주 남았는데 그냥 등락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중 축소. 걔네 어설프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때는 비중을 50%라도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박 대표가 시나리오도 짜놨고 타점도 잡아놨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텔레그램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빨리 볼 수 있게 문자 두산 보내시면 매매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린다 했죠.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금리나 수혜주. 이제 여러분 9월달부터는 금리 이걸로 종목의 수익률이 갈릴 겁니다. 먼저 9월달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